축하드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왔습니다. 우리 그 원장님의 경력과 이력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훑어본 결과 기대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왔었는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연 의원님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사실 조금 놀라고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 건물은 거기 와서 물론 맞습니다. 우리 대방동에 그 여성개발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서울에. 네.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여성들이 와서 행사하고 전국 여성들이 가서 숙박을 하면서 행사를 합니다. 그렇죠? 네. 예, 우리 여성가족개발원도 장소는 그렇게 사용될 수 있으면 더 이상적입니다. 네. 그러나 그게 여성가족개발원의 건물의 역할이지 건물의 기능을 그렇게 확대한다라는 것이지 여성가족개발원이 그 어떤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기능을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우리 중요한 여성 정책들, 과제들, 현안 문제들 우리 여성 정책에 대한 어떤 전문 기관으로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바깥에 여러 가지 대학이라든지 BDI라든지 뭐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름지기 여성 정책의 전문 기관으로서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자리매김할 때 그 존재 이유가 있고 그게 바로 정체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7월 달에도 첫 질문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그 지난 그 전임 원장님께 여성가족개발원의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하시느냐라는 질문을 했었고 그 이유는 제가 사업 내용을 쭉 봤을 때 연구 사업도 있지만은 거기에 뭐 가족지원센터라든가 뭐 1366이라든가 북구 다문화 그 센터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고 그게 상당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의 큰 어떤 그 목적 사업 중에 하나가 여성 역량 강화, 여성 NGO 역량 강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여성 NGO 역량을 강화시켜서 이런 사업들을 하게 하고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을 만들어주고 매뉴얼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의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때 그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되어 가는지 1년 동안 지켜봤고 또 그 결과 지금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탁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점차 여성가족개발원이 자기의 정말 정체성을 확립하고 정말 고유의 어떤 그런 어떤 존재의 목적을 수립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방금 우리 그 윤순자 원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조금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계장님으로 계시고 과장님으로 계시던 시절에는 그런 어떤 여성들을 위한 공간적인 인프라 또 여성 자체의 어떤 NGO 역량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공간만 빌려주면 여성 NGO들이 그런 프로그램들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어떤 매뉴얼만 잘 만들어서 또 부족하다면 조금 더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여성가족개발원 자체가 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그렇게 직접적인 어떤 시행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첫 질문을 그렇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제2기를 맞이하는 여성가족개발원의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사단법이 뭡니까? 지역경제사회연구소에서 지금 비전 수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비전에 우리 새로 오시는 원장님으로서 꼭 담고 싶은 비전이 뭔가? 저는 그걸 묻고 싶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방금 어떤 그 설명을 듣고 사실은 이 비전을 듣기도 전에 상당히 걱정스럽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프로그램 시행에 여성들의 어떤 전당 장소가 필요하다면 여성문화회관도 있고 그리고 개발원이 사실은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여성 NGO가 와서 시행하기에는 접근성도 그렇지만 공간 자체도 그렇게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 구조가 구조적으로 예,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어떤 해결책은 다른 데서 찾아야 되고 또 특히 프로그램 시행자가 여성가족개발원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도 이 부분은 우리 원장님께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시고 방향을 잡아주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원장님 선장이십니다. 그렇죠? 예, 원장님이 이 3년을 어떻게 끌어가시느냐에 따라서
여성가족개발원의 어떤 그 방향은 모양은 물론이지만 우리 부산의 여성정책 또 부산의 여성정책을 집행하는 여성정책관실의 어떤 일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부탁드리는데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의 정체성에 맞게 그 어떤 아까 말씀하신 40% 60%의 퍼센테이지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고려뿐만이 아니라 이건 제가 요청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사업에 들어가서요. 지금 22페이지 33번에 보면 그 성폭력 예방 교육 강사 양성 및 강사 파견 21페이지 33번입니다. 강사 파견 사업을 지금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해에는 사실은 부산 성폭력 상담소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올해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지금 강사 60명을 지금 5일 동안 교육을 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370회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지금 8, 9, 10, 11월 해서 한 4개월 동안 강사 60명을 이렇게 선발을 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했습니까? 강사의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폭력 예방, 성매매 예방, 네. 양성평등, 성희롱 예방, 성교육 등 관련 분야에 강의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강의를 해본 경험 아니면 받은 경험? 해본 경험입니다.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해본 경험이 이제 정식으로 네. 이제 부산시에 이제 인정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강사에 임하려고. 인정을 받는다라는 말은 그게 어떤 자격 요건이 시에서 이제 시로부터 그 수료를 하면은 이제 우리 교육을 수료를 하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5일간 40시간. 그렇죠. 그게 이제 마지막에 이 교육만 이수를 하면 됩니까? 아니면 어떤 간단한 인터뷰나 또는 실습 정도에 해당되는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심사나 이런 게 있습니까? 강의를 받고 나면은 네네. 또 심청도 강의 시연 검사도 해야 되고.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꼭 필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강의는 이론에 그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370회 파견 대상자가 부산의 청소년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7월 달에 지금 초등 고등학교로부터 이제 신청을 받아서 파견을 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얼마나 접수가 되어 있습니까? 접수를 마감했는데 한 370회 파견할 거 387회. 네네. 몇 학교가 지금 신청이 들어왔어요? 한 50개 이상, 51개 정도. 51개 정도. 예. 그러면 51개 마감했는데 51개면 387회를 어떻게 파견을 하실 생각이죠? 한 학교에 여러 번 반별로 이제 수업을. 반별로 수업을 한다. 반별로 수업을 하면 그 학교에도 전체 학생이 다 들을 수는 없겠다, 그렇죠? 이제 반별로 시간을 쪼개서 어떤 아니 시간을 쪼개는 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횟수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학가당 한 10명씩. 한 10회씩.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절실한 부분일 텐데 어떻게 신청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나요? 이걸 좀 강조하고 이 심각성을 더 학교에 전달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지금 굉장히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도 그게 전달이 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는 제대로 됐겠죠, 그렇죠? 학교마다 공문이 가고. 추가로 더 요청이 오지 싶습니다.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학교에 다 전달을 했습니까? 홍보를 하고. 우리 사업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11월 달에 이제 끝나야 됩니다. 그렇죠? 예산도 또
이제 범위 내에서 하려고 예산이 무한정이지 않아가지고. 어쨌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계획을 한 것이 예, 387회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지금 이 51개 교 중에 혹시 특수학교에서, 예. 부산시내 특수학교에서 신청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특수학교는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특수학교도 공문을 보냈습니까? 특수학교도 골고루 다 보냈지. 보냈습니까? 예, 예. 그럼 만약에 특수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다.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양성한 강사가 가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특수학교는 제일 먼저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배려라기보다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죠? 확인을 해야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5일간 40시간 교육을 했는데 그 교육 내용 속에 우리가 특수학교라고 그러면 장애 아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장애 학생. 그 장애 학생에 대한 그 어떤 성교육, 성폭력 교육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들도 있었습니까? 강사가 준비되지 않고는 특수학교에 파견이 될 수가 없거든요. 예, 장애 아동별로 네. 성교육을 좀 했습니까? 좀 더 깊이 인식이 되도록, 인지가 되도록. 네. 원장님, 이렇습니다. 교육이라는 건 그야말로 실전이거든요. 네. 예, 본인이 인지하고 이해한다라고만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성폭력 예방 교육 자체가 굉장히, 저도 성폭력 상담을 했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폭력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특히 같은 경우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교육입니다, 사실은. 네, 맞습니다. 예. 더군다나 대상별로 굉장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네. 예. 우리가 장애 유형별로 뭐 어떤 그 심각성을 인지를 한다, 문제점을 인지를 한다 정도로 되는 게 아니고 장애 유형에 대한 특성을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네. 그 유형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확실한 분석이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그 상황의 장애 유형별 특성이 어떻게 대처할 건가 네. 이런 정확한 매뉴얼이 나와야 됩니다. 예, 상황 변화에 따라서 나와야 되는데 예방교육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인 학교, 청각장애인 아동 등을 위해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러 나갔다.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화통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각장애는 또 시각장애인 아동을 예.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나갔다. 예.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성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지적장애인으로 부르는 발달장애인입니다.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나갔다.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강사 60명이 교육을 받았지만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충분히 인지하도록이라고 해서 내보내가지고는 그게 제대로 될지 저는 상당히 걱정스럽거든요. 똑같은 거로서는 안 되죠. 지금 그 정도 갖고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수화통역사는 그건 편의시설에 해당되는 거고요. 예, 교육의 수단에 해당되는 거고요. 내용적으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말로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성폭력에 노출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예, 그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게 청각장애인 아동을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입니다. 그렇죠? 시각장애인 아동, 눈으로 상대편을 보지 못하는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는 눈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렇죠? 예, 발지적 장애인 같은 경우 여기서 설명해주는 그 교재 자체도 달라야 되고요. 그들의 수준에 맞게 언어가 나가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지적장애인 아동들이 그게 대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60명 강사하고 인지시켰다 그러고 특수학교를 먼저 배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우리 그 여성가족개발원이 기왕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 마당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장애 아동 또는 장애 유형별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 대상별 특성에 맞게 성폭력 예방 교육과 성폭력에 대처하는 매뉴얼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네. 예. 그렇게 해야 그게 제대로 된 교육도 할 수 있고 예방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마찬가지. 지금 여성이 안전한 도시 만든다고 우리가 여성들 성폭력, 가정폭력으로부터 이렇게 그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도 하고 또 집행부는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 유형별 여성들이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상황이나 이유나 그 휴적이나 대처 방법이나 이 모든 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그 연구 과제로 삼아서 매뉴얼을 만들고 예 그렇게 하시기를 제가 제안드립니다. 예. 예, 이렇게 오셨으니까 또 우리 여태까지 쌓아오신 여러 가지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진짜 우리 여성 정책의 어떤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이런 어떤 소외계층이 네. 예,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 다 옳았습니다. 네네. 예, 앞으로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예. 또 필요하다면 저도 돕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도 제가 네. 잘 알고 또 그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저도 돕겠습니다. 네네. 네, 이게